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계도를 통한 천간과 지지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도 애정하는 사계도인데요. 명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기도 하는 이 천간과 지지를 공부하실 때 이 사계도를 통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이 천간과 지지가 2차원적인 한자들의 나열이 아니고 사계절이라는 시공간에 녹아있는 에너지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지난 발표들을 정리해 보면요. 우주 근원 에너지 정임계를 기준으로 잡고 빅뱅의 과정을 시간으로 설명드렸던 시공도를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빅뱅 이후의 우주 생성 과정을 십간으로 표현한 십궁도 2를 같이 공부를 했고, 그리고 나서 지구별 인간의 일생을 담은 십궁도 2를 십간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사계절을 지내고 있는 바로 이 땅 위에 있는 이 시공간을 표현한 사계도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계도는요, 4개의 순환 과정을 십간과 12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선 계절의 시기는 이 분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계절 분류 방법은 천문학적 방법, 기후학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천문학적 방법은 이 태양의 위치 변화에 따라서 계절을 구분한 것이고, 또 기후학적 방법으로는 기온이나 또 일사량, 또 강수량, 그리고 바람, 그 외에도 기압이나 기단 변화로 자연 계절을 구분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동물들의 활동이나 그리고 식물들의 발화, 개화, 낙엽 등의 경관상으로 구별되는 계절인데요. 이렇게 각 학계의 계절 분류 방법을 살펴보면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계절을 분류하는 공통적인 특징은 기운이 전환되고요. 그리고 급속하게 또 불안정하게 변화한다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명리에서도 계절을 기운이 급속하게 전환되는 지지 에너지를 기점으로 구분했는데요. 우선 크게는 양기의 터전과 음기의 터전으로 구분했습니다. 양기의 터전은 봄, 여름으로 확산, 번식, 성장을 주도하고요. 또 음기의 터전에서는 가을, 겨울로 축소, 하강, 축살의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각 계절에 어떠한 지지 에너지가 움직일까요? 봄은 묘진사월이고요. 여름은 오미신월, 가을은 유술해월, 겨울은 자축인월로 구분합니다. 모든 학계에서 계절의 구분은 공통적으로 기온의 전환과 급속한 변화를 기준으로 구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계도의 계절도요, 급속한 기온 변화를 주도하는 이 지지 에너지의 움직임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하였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지 에너지가 사계절을 어떻게 순환하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러한 분류는 자원쌤께서 지장간을 기반으로 만드신 것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지지의 사계절 순환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장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오늘은 개괄적으로만 사계도의 지지의 사계절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 봄의 시작을 알리는 묘월은요, 땅 속에서 땅 밖으로 싹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지장간 간목에서 을목으로 봄을 향하는 모습이죠. 즉, 양의 세계로 물질 영역이 구분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봄을 나타내는 묘진 4월을 거쳐서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5월이 되면요, 분산 에너지를 통해 열매의 부피를 확장시킵니다. 그러다가 수렴 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열매를 단단하게 만들죠. 즉, 분산 에너지에서 수렴 에너지로 에너지를 유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름을 나타내는 오미 신호를 거치면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이 됩니다. 이 6월은 묘월과 같이 땅 밖에서 땅 안으로 물질 영역이 음의 세계로 바뀌게 됩니다. 지장간 경금 열매에서 신금 씨앗으로 물질의 영역이 달라졌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술 해월의 가을의 시간을 잘 지내고 나면요, 자월이라는 겨울이 시작됩니다. 이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자월은요, 임수 응축 에너지가 극에 달했다가 개수 발산 에너지로 폭발하면서 내부에서 외부 에너지로 향하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봄을 상징하는 묘진 4월은요, 생기가 좌우 확산해서 이 생동감이 가득한 계절이 되겠고요. 여름을 나타내는 오미 신월은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이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 가을을 상징하는 유술 해월은 이 씨종자를 완성하고 또 저장하는 계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겨울을 상징하는 자축인월은요, 이 폭발하는 힘으로 씨종자를 풀어내서 뿌리 내리는 계절로 봄을 향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4계도는요, 우주에서 보이지 않는 기운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반응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이 4계절을 인간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종의 에너지들을 펼쳐낼 수 있는 터전이 필요하겠죠. 바로 이 무토, 기토가 수, 화, 목, 금의
기운을 받아주는 터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는요, 봄, 여름에 심고 기르는 터전으로 발산과 성장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기토 같은 경우는 가을, 겨울에 거두고 저장하는 터전의 역할로 수렴하고 또 하강 운동을 주도하는 공간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10궁도 1과 시공도의 우주 빅뱅 과정에서 보면 수화가 짝을 이뤄서 무토 행성이라는 터전을 만들어내지요. 이 무토 행성은 이 중력을 가졌는데요. 이 중력을 가졌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만물을 형성하는 바탕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이 무토 위에 목과 금이 생겨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지구 무토를 기반으로 수, 화, 목, 금이 교류하면서 오행이 조화를 이루면서 순환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 터전이 무토, 기토이기 때문에 이 무토, 기토 터전 위에서 이 4개가 순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간의 에너지가 어떻게 순환하면서 4개를 구성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우선 지구 자연에서 오행이 순환하는 방식은 수화 기적인 에너지가 주도해서 목금의 물질 에너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겨울은 임수, 봄은 계수, 여름은 병화, 가을은 정화에서 기운을 방사하는데요. 이렇게 임계, 병, 정이 순환하는 원리는 우선 자연을 운용하는 핵심 에너지인 임수와 병화를 중심으로 합니다. 지구 내부의 가장 응축된 기운인 임수와 정반대편에 있는 지구 외부에서 가장 화려하고 또 분산 기운이 극대화된 병화가 주축이 되어서 각 계절의 변화를 이끌고 무령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임수와 병화는요, 임수는 음의 세계, 병화는 양의 세계에 있어서 응축 에너지와 분산 에너지의 성질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교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임수와 병화를 연결시켜주고 대행해주는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계수와 정화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임계병정이 자연스럽게 순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계수 같은 경우는 발산 에너지로 무한응축 임수를 풀어내기 때문에 겨울을 지나서 봄을 향하게 하고요.
이 가을 같은 경우는 수렴 에너지라서 이 무한분산의 병화를 모으기 때문에 여름을 지나서 가을을 향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봄이 개수가 되고 여름이 병화가 되고 가을이 정화가 되고 겨울이 임수가 돼서 임계병정, 임계병정으로 순차적으로 순환을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조금 더 보충 답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천간 흐름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임계 갑을 병정무로 나열을 해보자면요. 임수 다음에 개수가 오고 또 병화 다음에 정화가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임계병정, 임계병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로는 지지의 지장간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자월의 지장간을 볼게요. 임수와 개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한응축을 이렇게 풀어 헤치는 과정에서 임수는 개수를 활용을 하고요. 또 오화의 지장간을 보시면 병기정으로 무한분산 병화를 수렴으로 돌려놓는 과정에 정화를 활용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 4개를 순환하는 과정에 이 개수와 정화의 역할은 대행하고 또 조정하는 것으로 이 사주팔자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천간의 개수와 정화가 함께 있으면 균형을 유지하고 또 조절하려는 성정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각 계절을 주도하는 임계병정의 기적인 에너지의 순환 과정에 따라서 이제 목금 물질 에너지의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겨울은 간목, 봄은 을목, 여름은 경금, 가을은 신금으로 변합니다. 겨울의 간목의 에너지는 수직상하, 봄의 을목 에너지는 좌우 확산, 여름의 경금 에너지는 딱딱해지다, 가을의 신금 에너지는 딱딱하다의 동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째려보시면 어떠세요? 이 시간이 흐르면서 임수가 특징을 바꿔서 개수로 되고 개수가 에너지 특징을 바꿔서 병화로 되고 병화가 에너지 특징을 바꿔서 정화로 되고 정화가 에너지 특징을 바꿔서 임수로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겨울 간목이 또 봄이 오면 을목이 되고 을목이 여름이 되면 경금이 되고 경금이 가을에 이르면 신금이 되고 이 신금이 겨울이 되면 다시 간목으로 변하죠. 이렇게 임계병정, 갑을 경신은요, 시간에 따라서 에너지 특징과 또 물형이 다르게 보일 뿐 사실은 서로 동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만물을 결정하는 존재는 이 시간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인식, 행동, 경험,
인생도 이 시간이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팔자를 분석할 때도 여러분들이 시간과 공간의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갑경충이다 라고 한다면 경금이 갑목을 공격하다라는 생극 관점의 해석을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사실은 이 경금이 갑목을 활용해서 열매를 만들어낸다라는 시간이 개입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절별로 짝을 이루는 기운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과 여름에는 무토터전에서 을계병정이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활용하는데요. 봄에는 개수가 을목에게 발산 에너지를 공급해서 을목이 새싹들을 좌우 확산하여서 무토 위에 펼치도록 합니다. 여름이 되면 병화 에너지의 분산 작용이 활발해지면서요. 경금 열매를 확장하고 단단하게 만들면서 열매를 완성시킵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이 기토터전에서 신정임갑의 에너지들이 드러나고 활동하게 되는데요. 가을에는 이 정화가 수렴 작용을 주도하면서 열매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단단한 신금, 씨앗을 완성시키죠. 겨울이 되면 이 임수의 응축 운동으로 갑목이 기토에 뿌리 내리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사계절의 기운은 4개로 분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도 면밀하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지지 공간 위에서 천간 에너지들이 순차적으로 변화하면서 사계절이라는 시공간, 즉 다계도를 구현해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자연의 사계도이기 때문에 순차적이고 아름답고 거스를 게 없지만요. 인간의 사주 구조는 어때요? 순차적이지 않죠. 그래서 인간의 복잡한 사주팔자를 분석할 때 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사계도예요. 사계도는 이 불변하는 자연의 섭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주 같은 경우도 이 계절에 어울리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구조들은 자연과 닮아 있기 때문에 비교적 삶의 정체나 소명들이 단일하지만 이 여러 계절들이 섞여 있는 그 사주 구조의 경우에는 해석하기가 비교적 까다롭죠. 하지만 그만큼 매력적이고 또 그 에너지들의 파동을 따라가면서 해석하는 재미가 또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4계도의 2번째 시간으로 해서 4계도에서 제시하는 시간 방향, 그리고 천간합, 그리고 발표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4계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공간 순환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지장간도 함께 이해해야 한다고 했죠. 이거는 간단하게 다루어서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사계도를 통한 청간과 지지의 이해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